당신, 왜 이렇게 위험하게 몰아요? 폭우가 쏟아지는 시골 산길, 헤드라이트 불빛이 빗줄기를 가르며 위태롭게 달려갑니다. 운전대를 잡은 민수의 손마디가 하얗게 굳어 있었어요. 차 안에는 소주 냄새가 진동했고 수정은 조수석에서 불안에 떨고 있었죠. 괜찮다고 했잖아. 나 취하지 않았어! 민수가 혀 꼬인 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차는 이미 중앙선을 넘나들며 미끄러지듯 달리고 있었어요.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발, 내가 운전할게요.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요. 시끄럽다니까! 내가 알아서 해! 민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움이 배어 있었어요. 마치 뭔가를 결심한 사람처럼요. 빗방울이 앞유리를 두들기며 시야를 가렸어요. 와이퍼가 좌우로 움직이지만 소용없었죠. 수정은 손으로 대시보드를 꽉 잡으며 숨을 참았어요. 결혼한 지 20년 민수가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 여보, 정말 무서워요. 차 세워주세요. 수정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갑자기 민수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끽!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으며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죠. 가까스로 길 옆에 멈춰 선 후 민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안 되겠네. 내가 운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수정은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할게요. 차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어요. 옷이 금세 젖어들었지만 민수가 양보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운전석으로 돌아가려고 차 앞쪽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수가 차 안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어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수정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차창을 두드렸어요. 그 순간 민수의 눈과 마주쳤어요. 그 눈빛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차갑고 결심에 찬 마치 처음 보는 사람 같은 눈빛이었거든요. 전조등이 환하게 켜졌어요. 수정의 동공이 확장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됐지만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죠.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정이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냉정한 표정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을 뿐이었죠. 쾅! 둔탁하고 무서운 충돌음이 빗소리를 찢으며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어요. 수정의 몸이 차에 부딪히며 공중으로 튕겨나갔어요. 우산이 산산조각 나며 하늘로 날아가고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죠. 피가 도로 위로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빗물과 섞이며 붉은 강물처럼 배수구 쪽으로 흘러내렸어요. 수정의 몸은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어요. 민수는 차 안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얼굴에는 묘한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끝이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민수는 차에서 내려 확인해 보려고 문 손잡이에 손을 얹었어요. 정말 끝났는지, 완전히 끝났는지 직접 봐야 했거든요. 문이 반쯤 열렸을 때였어요. 멀리서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커브 너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젠장, 누가 와? 민수가 당황하며 소리치고는 서둘러 차 문을 닫았어요. 확인도 못한 채 후진 기어를 넣고 차를 돌렸어요. 사이드 미러로 쓰러진 수정을 흘끔 봤지만 제대로 볼 수도 없었죠. 정말 죽었는지 아직 살아있는 건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민수의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어요. 그 직후 오토바이가 사고 현장에 도착했죠. 이게 뭐야? 라이더가 헬멧을 벗으며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도로 위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거든요. 빗물에도 씻겨 내려가지 않을 만큼 많은 양이었어요. 아, 이런. 라이더가 경악하며 뒷걸음쳤어요. 손이 덜덜 떨렸죠. 이건 정말 심각한데. 그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신고했어요. 여기 교통사고 났어요. 사람이 많이 다쳤는 것 같아요. 피가 너무 많아요. 빨리 와주세요. 한편 민수는 집 주차장에 도착해서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백미러를 보니 얼굴이 귀신처럼 창백했어요.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죠. 차에서 내려 현관문을 열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열쇠 구멍을 제대로 찾지 못해 몇 번이나 헛손질했죠. 드디어 자유야. 민수가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어.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직접 확인하지 못했거든요. 수정이 정말 죽었을까요?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오토바이 라이더는 뭘 봤을까요? 경찰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가슴 깊은 곳에서는 뭔가 차갑고 불안한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완벽하지 않았어요. 너무 성급했어요.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가 마치 수정의 신음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뒤척이며 잠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죠.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정말 끝난 걸까? 확인해야 하는데. 다시 가봐야 하는데. 새벽 4시 민수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죠. 계속해서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정말 끝난 걸까? 확인해 봐야 하는데. 가봐야겠어. 민수가 중얼거리며 옷을 주워 입었어요. 차키를 들고 나가려는데 손이 또 떨렸어요. 어젯밤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수정이를 정말로.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빗소리는 멈췄지만 도로는 여전히 젖어 있었죠. 민수는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사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서 계속 땀이 났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없었어요. 구급차도 경찰차도 그리고 수정의 시신도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했어요. 뭐지? 민수가 당황하며 차에서 내렸어요. 도로 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어젯밤 그 많던 피는 빗물에 씻겨 흔적도 없었어요. 부서진 우산 조각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바람만이 쓸쓸하게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어요. 분명히 여기였는데. 민수가 혼란스러워하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로 가장자리, 배수구 근처까지 샅샅이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혹시 무연고자로 처리된 건 아닐까? 수정이 개인 물품도 없이 나갔으니까 신원 확인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 그럴 거야. 신원 미상으로 처리됐을 거야. 민수가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어요. 완벽했어요. 누구도 수정이 누군지 모르니까 실종으로만 처리될 거예요. 경찰도 병원도 아무도 민수와 연결시키지 못할 거예요. 오전 10시 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미영이었어요. 자기 확실히 처리한 거야? 왜 연락이 없어? 미영의 목소리가 다급하고 초조했어요. 민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짜증나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어젯밤에 정말 했어? 진짜로?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래, 했어. 끝났다고. 그럼 시체는?
어떻게 됐어?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마 신원 미상으로 처리됐을 거야. 개인 물품도 없었고.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확실한 거야? 확실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미영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불안이 묻어 있었어요. 혹시 누가 봤다면 어떡해? 아무도 안 봤어. 너무 어두웠고 비도 오고 있었어. 알았어. 근데 진짜 조심해. 우리 둘 다 끝장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민수는 생각에 잠겼어요. 미영도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만 없으면 우리도 아이 가질 수 있다며 부추겼지만 막상 일이 벌어지니 겁이 나는 모양이었어요. 오후 1시 민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김민수 씨죠? 여기 대성건설 자재업체인데요. 미지급금 3천만 원 언제 주실 건가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사업 실패로 진 빚들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정리할게요. 이미 6개월이나 기다렸는데요. 이번 주 안에 안 주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곧 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에서 걸려왔어요. 김민수 씨, 여기 은행인데 대출 연체 상태입니다. 이자만이라도 납입해 주세요. 하루 종일 독촉 전화가 이어졌어요. 건설업체, 자재업체, 은행, 카드사까지. 민수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젠장, 이대로는 안 되겠어. 민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그 순간 충동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 상담받고 싶은데 오늘 시간 되나요? 오후 3시 민수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변호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상속 상담을 받으러 오셨다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내가 실종됐어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되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렇다면 먼저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셨어야죠. 네, 그럴 예정이에요. 그런데 만약 아내가 정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실종 선고를 받으셔야겠네요. 실종 선고요? 그거 얼마나 걸려요? 부인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야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개월간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야 하고요.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5년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혹시 사고나 위난을 당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1년으로 단축될 수도 있지만 민수는 속으로 탄식했어요. 5년이라니.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요? 빚쟁이들이 그때까지 기다려줄 리 없는데. 변호사가 민수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혹시 재정적으로 급하신 상황이신가요? 부인 실종된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상속 얘기를 하시니까. 아, 아니에요. 그냥 미리 알아두려고요. 부인이 혹시 재산을 많이 갖고 계신가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변호사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거든요. 좀 있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하고 토지가. 아, 그렇군요.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부인이 실종되신 지 며칠 안 됐다고 하시는데 아직 찾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찾아야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수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5년이라니. 그 긴 시간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보험사에 전화했어요. 혹시 부인이 사망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 직원이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어요. 3억 원이 지급됩니다. 수익자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머리를 감쌌어요. 5년.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버틸까요? 빚쟁이들은 매일 전화를 할 텐데. 저녁에 미영이 전화했어요. 오늘 왜 이렇게 우울해? 목소리가 이상해. 민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실종 선고 받는데 5년이 걸린다고 해. 뭐, 5년?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공시채고까지 하면 거의 6년 가까이. 그럼 우리 언제 결혼해?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모르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어.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슨 다른 방법?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어둡고 위험한 생각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날 밤 또 빚쟁이들이 전화를 했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꺼버렸지만 집 전화까지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돼. 뭔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 민수가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젯밤처럼 거세고 차가운 비였어요. 민수는 커튼을 꽉 당기며 생각에 잠겼어요. 5년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꼭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새벽 2시, 민수는 또다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5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만 느껴졌어요. 이대로는 안 돼.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해. 민수가 중얼거렸어요. 그 시각, 시내 종합병원 응급실은 분주했어요. 의료진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간호사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응급실로 실려온 환자는 온몸이 피투성이었어요. 머리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팔과 다리 곳곳에 찰과상이 가득했죠. 의식을 잃은 채로 말이에요.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산길에서 발견됐는데 신원 확인이 안 돼요.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보고했어요. 의사가 환자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생체 신호는 안정되고 있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 없을 것 같은데. 개인 소지품이 전혀 없었어요. 지갑도 휴대폰도 없고요. 구급대원이 덧붙였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말했어요. 경찰에 연락해요. 신원 미상 환자라고. 30분 후 경찰이 도착했어요. 40대 중반의 김 형사였어요. 단연간의 수사 경험으로 냉정하면서도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었죠. 환자 상태는 어떤가요? 김 형사가 의사에게 물어봤어요. 머리 외상이 심해서 혼수 상태예요. 응급으로 수술을 하긴 했는데 언제 깨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김 형사가 환자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피가 흘러 옷이 더러워졌지만 단정한 옷차림으로 봐서는 평범한 가정주부 같았죠. 사고 현장은 어디였나요? 북쪽 산길이에요. 오토바이 타던 분이 발견해서 신고했습니다. 김 형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수 상태라고 하셨는데 깨어나면 진술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며칠은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며 가까이 다가갔죠. 의식이 돌아오는 것 같은데? 환자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초점이 맞지 않는 눈빛으로 천장을 바라보더니 의사와 경찰의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여기가 어디죠? 수정이 가늘게 목소리를 냈어요. 병원이에요.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의사가 다정하게 물어봤어요. 수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 순간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민수의 차가 자신을 향해 돌진하던 그 순간 그 차가운 눈빛이요. 민수가, 남편이 저를 일부러.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김 형사가 귀를 기울였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수정이 김 형사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대로 있으면 민수가 또 해칠지도 몰라요. 남편이 일부러 저를 들이받았어요. 수정이 힘겹게 말했어요. 김 형사와 의사가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심상치 않은 이야기였거든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김 형사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제발 그 사람한테 알리지 마세요. 저 여기 있다는 걸 알면 또 해칠 거예요. 수정의 목소리에 절절한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김 형사는 수년간 수사를 하면서 이런 상황을 여러 번 봤어요. 가정폭력이나 살인 미수 사건에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하게 보호해 드릴게요. 그런데 확실한가요? 남편분이 일부러.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확실해요. 운전석에서 내리라고 해놓고, 그리고는 갑자기 차로. 김 형사가 메모를 하며 생각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이건 살인미수 사건이에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죠.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을까요? 평소에 폭력을 당하셨다거나 직접적인 폭력은 없었어요. 하지만 계속 저를 원망했어요. 아이가 없다고, 제 탓이라고. 의사가 김 형사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환자 상태가 아직 불안정해요. 너무 오래 말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김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정에게 말했어요. 일단 푹 쉬세요. 수정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찾으러 오면 어떡하죠? 아직 남편한테 연락한 게 아니라면 당분간 혼수 상태인 척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저를 찾지 못하게. 김 형사가 생각에 잠겼어요. 이상한 제안이었지만 만약 정말 살인미수라면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었죠. 그러면 증거를 모아야 해요. 남편분을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는. 어떻게요? 혼수 상태인 척하면서 남편분이 병원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의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김 형사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병실에 녹음 장치를 설치하고 24시간 감시하겠습니다. 수정이 망설였어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도망만 다닐 수는 없었어요. 알겠어요. 해보죠. 김 형사가 의사와 상의한 후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작전 시작입니다. 당분간 혼수 상태 환자로 등록해 두겠어요. 의사도 협조하기로 했어요. 병실에 면회객이 오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오후 김 형사는 동료들과 함께 작전 회의를 했어요. 이수정 씨의 남편 김민수를 추적해 봅시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보험사에 문의한 기록이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김 형사는 병실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24시간 교대로 감시하기로 했죠. 만약 남편이 오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후배 형사가 물어봤어요. 글쎄요. 진짜 범인이라면 뭔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일 거예요. 아내가 깨어나지 못하기를 바랄 수도 있고. 수정은 침대에 누워 긴장하고 있었어요. 언제 민수가 나타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무서웠어요. 저녁 무렵 의사가 수정에게 다가와 속삭였어요.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어 살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 의료진들의 대화 소리가 섞여 있었죠. 수정은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혼수 상태인 척했어요. 언제든 민수가 나타날 수 있었거든요. 김 형사는 복도 끝에서 병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과연 민수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나타난다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됐어요. 수정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겉으로는 전혀 티를 내지 않았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은 점점 조용해졌고 복도에는 간간히 간호사들만 지나다닐 뿐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민수는 집에서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를 피하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무음으로 해뒀지만 계속 진동이 울렸죠. 이런 젠장. 민수가 머리를 감쌌어요.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 다른 빚쟁이일까봐 조마조마했죠. 여보세요? 민수 씨죠? 여기 광주지방경찰청 김영사입니다. 민수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경찰이라니. 혹시 뭔가 들킨 걸까요? 네, 무슨 일이신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어젯밤 교통사고 피해자가 접수됐는데요. 신원 조회 결과 부인 수정 씨로 확인됐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살아있다고? 병원에 있다고? 뭐라고요? 수정이가? 네, 현재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세요. 의식을 잃은 상태고요. 신분 확인을 위해 병원으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신원이 확인된 거지? 개인 물품도 없었는데. 어떤 상태인가요? 머리 외상이 심해서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네요. 민수는 안도와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혼수 상태라니. 그럼 아무것도 말하지 못할 테니까. 지금 당장 가야 하나요? 네, 가능하시면 빨리 와주세요. 치료비 문제도 있고 보호자 동의서도 받아야 해서요. 전화를 끊고 민수는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죽었을 줄 알았는데. 그 많은 피를 흘리고도 살아있다니. 민수는 서둘러 미영에게 전화했어요. 미영아,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수정이 살아있어. 병원에 있다고. 미영이 경악했어요. 뭐? 살아있다고? 그럼 우리 들킨 거야? 아니야, 혼수 상태래. 아무것도 모를 거야. 정말? 확실해? 경찰이 직접 전화했어. 혼수 상태라고 했으니까 안전할 거야. 미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럼 어쩌지? 혹시 깨어나면? 깨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쳤는데. 그래도 불안해. 나도 같이 가볼까? 민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같이 가자.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해. 오후 4시, 민수와 미영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손에서 식은땀이 계속 났어요. 중환자실이 어디죠? 민수가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어요. 3층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세요. 3층에 도착하니 김영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의 냉정해 보이는 남자였죠. 김민수 씨죠? 네, 제 아내. 수정이 상태는 어때요? 김영사가 미영을 보며 물어봤어요. 혹시 이분은? 민수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제 동생이에요. 수정이를 많이 아껴서. 미영이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사는 두 사람의 관계가 수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 넘어갔어요. 그렇군요. 부인 상태는 심각합니다. 머리를 많이 다쳐서 언제 깨어날지 모르겠어요.
김영사는 민수와 미영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놀라거나 슬퍼하기보다는 뭔가 안도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부인이 어디서 사고를 당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며칠 전부터 연락이 안 됐거든요. 며칠 전부터요? 그럼 실종 신고는 안 하셨나요? 민수가 당황했어요. 아, 곧 하려고 했는데. 일이 생겨서. 김영사는 속으로 의심스러워했어요. 부인이 실종됐는데 신고도 안 하고 아내가 있는 병원에 동생이라고 소개한 여자와 함께 온 것도 이상했거든요. 중환자실 앞에서 민수는 유리창 너머로 수정을 봤어요. 온몸에 붕대를 감고 각종 기계에 연결된 수정의 모습이었어요.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았죠. 정말 깨어나지 못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뇌 손상이 심해서. 민수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다행이야. 이대로 깨어나지 않으면 모든 게 해결돼. 면회는 가능한가요? 짧게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응이 없을 거예요. 민수와 미영이 병실에 들어갔어요. 수정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복도에서 김영사가 지켜보고 있었죠. 미영이 민수의 귀에 속삭였어요. 정말 안 깨어나는 것 같은데? 다행이야. 이대로 가면 돼. 그럼 어떡하지? 계속 기다려야 해? 민수가 사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아니야. 다른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 저 산소호흡기 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미영이 깜짝 놀랐어요.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거야? 조용히 해. 누가 들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병실에 숨겨진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언제? 오늘 밤에. 간병인들이 적을 때. 위험하지 않아?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거야. 그럼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복도에서 김영사가 이어폰을 끼고 실시간으로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은 거였죠. 미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해. 혹시 잘못되면 어떡해? 잘못될 게 뭐 있어? 이미 의식불명인데. 그냥 기계를 잠깐. 그만해. 무서워. 미영이 소리쳤어요.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떡해. 민수가 수정의 침대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산소호흡기와 각종 모니터들을 유심히 살펴봤죠. 생각보다 간단한 것 같은데. 그 순간 수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민수의 목소리를 듣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꾹 참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여자만 없으면 우리도 아이 가질 수 있어. 미영이 중얼거렸어요. 그래. 곧 끝날 거야. 김영사가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뜻이었죠. 민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오늘 밤 12시에 같이 와. 혼자서는 무서울 것 같아. 정말 같이 가야 해? 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응, 너도 봐야 할 거 아니야. 우리 함께 새 출발하는 거니까. 그리고 혹시 간호사가 오면 내가 망봐줘. 알았어. 근데 정말 괜찮을까? 괜찮을 거야. 이미 죽어가는 사람인데 뭐.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거지. 민수와 미영이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김영사와 마주쳤죠. 어떠세요? 부인 상태가 심각하네요. 의사 말로는 희망이 별로 없다고. 그렇군요. 힘드시겠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 수 없죠. 운명인가 봐요. 김영사는 민수의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했어요. 이런 악한 인간을 봤나. 그럼 오늘은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오세요. 네, 그럴게요. 민수와 미영이 병원을 나간 후
김영사는 곧바로 동료들을 불렀어요. 다 들었죠? 오늘 밤 12시에 둘이 함께 온다고 했어요. 네, 완벽한 증거네요. 현행범으로 잡을 수 있겠어요. 병실 주변에 잠복 배치하고 산소호흡기에 손 떼는 순간 체포합시다. 공범도 함께요. 김영사는 수정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밤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수정이 살짝 눈을 뜨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범인들을 현행범으로 잡는 게 중요해요.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병원은 점점 조용해졌고 중환자실 복도에는 김영사와 동료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었죠. 과연 민수와 미영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정말로 산소호흡기를 건드릴까요? 시계는 11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밤 11시 50분 종합병원은 고요했어요. 중환자실 복도에는 간간히 간호사들만 지나다닐 뿐이었죠. 김영사와 동료 2명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잠복하고 있었어요. 목표물 접근하고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감시 중이던 경찰이 무전기에 속삭였어요. 민수와 미영이 병원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둘 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써서 얼굴을 가리고 있었어요. 김영사가 이어폰에 대고 조용히 말했어요. 모든 팀 대기. 현행범으로 잡아야 하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려. 민수와 미영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왔어요. 복도가 너무 조용해서 자신들의 발소리가 크게 들릴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죠. 정말 괜찮을까?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너도 원한 거 아니야.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미영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막상 이 순간이 오니까 무서워졌거든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고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한 민수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간호사 스테이션에는 한 명의 간호사만 졸고 있었어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죠. 너는 복도에서 망봐. 누가 오면 신호해. 민수가 미영에게 지시했어요. 알았어. 근데 빨리 해. 미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복도 끝에 서서 주변을 살폈어요. 복도 반대편 모퉁이에서 경찰이 미영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미영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너무 긴장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했거든요. 민수가 수정의 병실 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삐삐삐 하는 기계음만이 조용히 울리고 있었어요. 수정은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죠. 창백한 얼굴에 붕대가 감겨 있고 각종 의료기기들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야. 민수가 중얼거리며 침대에 다가갔어요. 복도 끝에 숨어있던 김영사가 긴장했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손에 땀이 났지만 꾹 참고 지켜봤죠. 민수는 산소호흡기를 바라보며 손을 뻗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망설여졌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요? 결혼한 지 20년인데. 빨리 해. 문 밖에서 미영이 재촉했어요. 간호사가 깨어날까봐 불안했거든요. 미영은 계속 간호사 스테이션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간호사가 여전히 졸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니야, 이미 늦었어. 돌이킬 수 없어. 민수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민수의 손이 산소호흡기의 튜브에 닿았어요. 플라스틱 재질이 차가웠어요. 이제 이걸 빼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나요. 수정은 자연스럽게 죽을 테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넌 내 인생의 짐이었어. 이제 끝이다. 민수가 수정을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민수의 잔인한 말을
다 듣고 있었거든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꾹 참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민수가 산소호흡기 관을 잡고 당기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현행범 체포. 김영사가 소리치며 병실로 뛰어들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뭐야? 동시에 복도에서는 다른 경찰들이 미영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영이 당황하며 뒤돌아섰어요. 손들어. 경찰이 소리쳤어요. 아니야. 저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미영이 손을 휘저으며 소리쳤어요. 하지만 경찰들이 이미 미영을 둘러쌌어요. 미영은 도망갈 곳이 없었죠. 놓아줘요. 저 잘못한 거 없어요. 미영이 발버둥치며 소리쳤어요. 병실 안에서는 김영사가 민수에게 권총을 겨누고 있었어요. 손들어.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다른 경찰들도 우르르 들어왔어요. 민수는 완전히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손이 덜덜 떨리며 산소호흡기에서 떨어졌어요. 살인미수라니요? 전 그냥 아내를 보러 온 건데. 산소호흡기를 때려던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대화도 다 녹음됐고요.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녹음이라니요? 무슨... 복도에서 미영이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 사람이 다 시킨 거예요. 조용히 해. 묵비권이 있다. 경찰이 미영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아니에요. 저는 반대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미영이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민수가 병실에서 소리쳤어요. 살리려던 거였어요. 제가 왜 아내를 해쳐요? 그 순간 침대에서 수정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난 아직 살아있어. 민수가 경악했어요. 수정아. 넌 혼수 상태. 전부 들었어. 내가 나를 죽이려는 계획도, 미영이랑 한 얘기도. 수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복도에서 미영이 더욱 격렬하게 소리쳤어요. 당신이 다 시켰잖아요. 저는 반대했어요. 미영아, 넌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처음부터 당신 계획이었어요. 보험금 얘기도 사고 얘기도 전부.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배신했어요. 그 여자만 없으면 아이 가질 수 있다고 부추긴 것도 당신이었어요. 미영이 계속 소리쳤어요. 김영사가 민수에게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김민수 씨,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충분해요. 그게 아니야, 수정아. 오해야. 민수가 계속 발악했어요. 복도에서 미영이 경찰에게 끌려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저는 피해자예요. 속은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녹음된 대화 현장에서의 행동, 그리고 둘이 함께 온 것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했거든요. 똑같이 계획했잖아. 민수가 미영에게 소리쳤어요. 아니에요. 당신 혼자 한 거예요. 미영이 끝까지 부인했어요. 김영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둘 다 현행범입니다. 변명은 조사실에서 하세요. 경찰차에 태워지면서도 미영은 계속 울부짖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민수도 다른 경찰차에 태워졌어요. 수정아,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하지만 수정은 더 이상 민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병실에서 김영사가 수정에게 말했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말 용감하셨습니다.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났어요. 수정이 깨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 담당 의사가 진료를 마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수정 씨 상태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수정이 불안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봤어요.
머리 외상으로 뇌진탕이 있었고 갈비뼈 4개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 대퇴골에 심한 골절이 있어서 수술했습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해요? 최소 한 달은 더 있어야겠어요. 특히 다리 골절이 심해서 뼈가 완전히 붙을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그 후에도 몇 개월간 재활치료 받으셔야 합니다. 수정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긴 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수와 떨어져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았거든요. 20년이었구나. 수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의사가 나간 후 수정은 창가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결혼한 지 20년 동안 민수의 비난과 원망을 견뎌왔어요. 아이가 없는 것도 집안일을 못한다는 것도 모든 게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죠. 간호사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수정 씨, 기분이 어떠세요? 복잡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바보였나 봐요. 왜요? 20년 동안 모든 걸 제 탓으로 생각했거든요. 아이가 없는 것도 남편이 화내는 것도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요. 잘못은 당신이 아니라 남편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50대 남성 2명이 들어왔어요. 인상이 험악하고 덩치가 컸죠. 수정 씨죠? 그중 한 명이 협박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누구세요? 민수 씨 빚 때문에 왔습니다. 건설업체 자재비 3천만 원. 언제 갚을 건가요? 수정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떨었을 텐데 이상하게 화가 났어요. 저는 그 빚과 상관없어요. 상관없긴요. 부부잖아요. 연대보증도 서 있고. 뭐라고요? 연대보증이요? 다른 남자가 서류를 꺼내며 말했어요. 여기 보세요. 부인 도장 찍혀 있어요. 수정이 서류를 보니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없었죠. 저 이거 모르는데요. 언제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작년 가을이에요. 남편분이 사업자금 대출받을 때 수정이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작년 가을 민수가 중요한 서류라며 도장을 달라고 했었어요. 부동산 관련 서류라고 했는데 속았구나. 수정이 중얼거렸어요. 속았든 말든 이제 빚은 부인이 책임져야 해요. 간호사가 다급히 말했어요.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가 치료받는 곳이라고요. 빚쟁이한테는 병원이고 뭐고 없어요. 남자가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 순간 수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20년간 민수에게 속아온 분노가 터져나왔거든요. 나가세요.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나가라고 했어요. 저는 김민수와 이혼할 거예요. 속임수로 받은 보증은 무효예요.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이혼한다고 빚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부부 공동 채무거든요. 그럼 법정에서 만나요. 저는 변호사와 상의할 거예요. 수정의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말하는 거였죠.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집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요. 그 집은 제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예요. 민수 빚과는 상관없죠.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부인, 생각 잘해보세요. 우리는 돈만 받으면 되거든요. 방법은 상관없고요. 협박하는 거예요? 수정이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급히 간호사실로 뛰어나갔어요. 보안요원을 부르러 간 거였죠.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돈 없으면 집이라도 넘겨받아야죠.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혼인 전 재산은 보호받거든요. 수정의 당당한 태도에 남자들이 당황했어요. 순한 양 같을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때 보안요원 2명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환자를 협박하고 있어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빚쟁이들이 서둘러 나가면서 말했어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생각 잘해보세요. 그들이 나가고 나서 간호사가 말했어요. 대단하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저도 놀라워요.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을 텐데. 오후에 김영사가 찾아왔어요. 빚쟁이들이 또 왔다고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이번엔 제대로 맞섰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연대보증이 있대요. 사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남편이 몰래 도장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김영사가 명함을 꺼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예요. 가정법 전문이라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필요했어요. 그날 저녁 변호사가 병원을 찾아왔어요. 40대 초반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지영이에요. 이수정이에요. 앉으세요. 상황은 대충 들었어요. 먼저 연대보증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네요. 정말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도장을 몰래 사용했다면 무효예요. 하지만 증명해야 하죠. 그리고 이혼과 재산 분할도 준비해야 해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집은 지킬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해요. 혼인 전 재산이니까 남편이 건드릴 수 없어요. 수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행이에요. 하지만 법정 싸움이 길어질 수 있어요. 남편분이 협조적이지 않을 테니까. 상관없어요. 이제 더 이상 참고 살 수 없어요. 변호사가 수정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말했어요.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열심히 사건을 해결해 보죠. 변호사님, 20년 만에 진짜 제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수정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를 위해 싸웠다. 20년간 모든 걸 참고 견뎌왔지만 이제는 다르다. 더 이상 속지 않겠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수정은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나로 살아보자. 물리치료사가 와서 말했어요. 오늘부터 간단한 재활 운동 시작해요. 네, 빨리 회복하고 싶어요. 의지가 중요해요. 마음이 강하면 회복도 빨라요. 수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강해지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지방법원 대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늘이 민수의 최종 공판일이었거든요. 방청석에는 기자들과 시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김민수, 일어서세요.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민수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어요.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죠. 수척한 얼굴에 눈가는 푸석푸석했어요.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아내를 고의로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했습니다. 실패하자 병원에서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려 했죠.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여전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거든요.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이며 보험 사기 미수에 해당합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일시적 정신착란 상태였습니다. 과도한 빚과 스트레스로 인해. 다 조용해. 민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민수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소리쳤어요. 방청석 앞쪽에 앉아있던 수정이 놀랐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로 담담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광하니까요. 다 수정이 탓이야. 민수가 수정을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내 인생이 망한 거야. 법정이 소란스러워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죠.
조용히 하세요. 하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아이 하나 못 낳는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것 때문에 사업도 망하고 빚도 지고 수정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여전히 자신을 탓하고 있는 민수를 보니 참담했거든요. 미영이도 나를 부추겼어. 그 여자가 먼저 죽이자고 했다고. 민수가 계속 소리쳤어요. 방청석에 앉아있던 미영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에요. 당신이 먼저 계획한 거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망치를 세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발광했어요.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거 아니야? 쓸모없는 여자가 뭘 하겠다고. 그때 방청석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어요. 50대 초반의 의사였죠. 수정의 담당이었던 박 원장이었어요. 잠깐만요. 박 원장이 크게 소리쳤어요. 판사가 의아해했어요. 누구십니까? 피해자의 담당 의사 박진수입니다.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지금은 최종 변론 시간인데 피고인이 거짓말하고 있어요. 박 원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이었거든요. 판사가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증언대로 나오세요. 박 원장이 증언대에 섰어요. 손에 두꺼운 의료 기록을 들고 있었죠. 피고인이 계속 부인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뭔 소리를. 불임의 원인은 부인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완전히 예상 밖의 증언이었거든요. 박 원장이 의료 기록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3년 전 시행한 정액 검사 결과입니다. 피고인의 정자 수치가 정상의 10% 미만이었어요. 거짓말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병원 기록이 다 있어요. 정자의 운동성도 극도로 낮아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수정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실을 부인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인을 탓하며 괴롭혔죠. 민수가 변호사의 재질을 뿌리치며 일어났어요. 그건 틀렸어. 내가 정상이야. 의학적 사실입니다. 박 원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시험관 시술을 권했지만 피고인이 거부했어요. 남성 불임이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해서요. 수정이 휠체어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부인께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민수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박 원장이 계속 증언했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기 싫어서 20년간 부인을 괴롭혔어요. 이건 명백한 정신적 가정폭력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3년 전에도 부인에게 상해를 입힌 적이 있어요. 그때도 불임 문제로 다툰 후였죠.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민수의 폭력성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판사가 민수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요? 본인이 직접 검사받았는데요? 박 원장이 반박했어요. 아니야. 그때 의사가 잘못 말한 거야. 민수가 발악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의료기록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거든요. 검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이로써 피고인의 동기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의 열등감과 분노를 아내에게 투사한 거죠. 20년간 무고한 아내를 괴롭히고 급기야 살해하려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민수의 변호사도 더 이상 변호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불리했거든요.
수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20년. 20년 동안 제 잘못인 줄 알았어요. 이제 알았으니 다행이에요. 박 원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방청석에서 미영도 울고 있었어요. 자신도 민수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수가 마지막으로 수정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수정아, 미안해. 하지만 수정은 더 이상 민수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날 모욕했군요. 당신은 이미 괴물이었어요. 내 연녀 미영조차 민수를 외면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거든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김민수에게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가정폭력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공범 정미영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죠. 민수는 법정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수정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수정은 이미 앞만 보고 있었어요. 법원 계단에서 김 형사가 수정에게 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새 출발하세요. 네, 그럴게요. 수정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어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판결로부터 6개월 후 재활치료실의 러닝머신 위에서 수정이 천천히 걷고 있었어요. 땀방울이 이마에 맺혔지만 표정은 굳건했어요. 오늘은 20분 더 해볼까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하며 말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수정이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때는 휠체어에 의존했지만 이제는 지팡이 하나만으로도 걸을 수 있었거든요. 러닝머신이 멈추자 수정이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나는 죽다 살아난 여자, 행운의 여자. 물리치료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아니요, 조금 더 할래요. 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의사가 말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수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빨리 완전히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10분만 더요. 수정이 간청했어요. 물리치료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허락했어요. 수정의 의지를 꺾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시 러닝머신 위에 선 수정은 과거를 떠올렸어요. 민수에게 당했던 그 끔찍한 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의 두려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을 때의 충격까지. 이제 두렵지 않다. 나답게 살아가겠다. 수정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변호사 이지영의 전화였어요. 수정 씨, 좋은 소식이에요. 이혼 판결이 나왔어요. 모든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고, 민수가 몰래 사용한 연대보증도 무효 판결받았어요. 수정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수정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일을 했죠. 민수의 번호를 삭제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수정이 중얼거렸어요. 대신 새로운 배경화면을 설정했어요. 부모님의 고향집 사진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수정은 거울 앞에 섰어요. 6개월 전과 비교하면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살도 좀 쪘고 얼굴에 생기도 돌았어요. 이제 진짜 나로 살아보자. 수정이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수정은 예전과 다른 선택을 했어요. 민수가 좋아하던 짜장면 대신 자신이 먹고 싶었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20년 만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해먹는구나. 수정이 웃음을 지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대학 동창 미선이었어요. 수정아, 어때? 많이 좋아졌어? 응, 많이 좋아졌어.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 정말 대단하다. 그럼 이번 주말에 만날까? 좋아.
오랜만에 영화나 보자. 그래. 무슨 영화 볼래? 로맨스 말고 액션 영화. 20년 만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고 싶어. 미선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많이 변했다. 예전 수정이라면 상대방이 원하는 영화부터 물어봤을 텐데. 전화를 끊고 수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친구와 약속을 잡은 거였거든요. 그날 밤 수정은 일기를 썼어요. 6개월 전부터 꾸준히 써온 일기였어요. 오늘로 재활치료 6개월째다.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민수에게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보자. 다음 날 아침 수정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어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지만 기분은 상쾌했어요. 공원 벤치에서 쉬고 있을 때였어요. 옆 벤치에 앉은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날씨 참 좋네요. 네, 정말 좋아요. 산책 자주 나오세요? 요즘 재활 때문에 매일 나와요. 할머니가 수정의 지팡이를 보며 말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졌어요.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자유로우시다니 참 좋은 말씀이네요. 오후에 수정은 새로운 도전을 했어요. 요리 수업에 등록한 거예요. 왜 요리를 배우고 싶으세요? 요리 선생님이 물어봤어요. 저를 위해서요. 지금까지는 남편 입맛에 맞춰서만 요리했거든요. 수정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실수도 많이 했지만 즐거웠어요. 일주일 후 미선과 만난 수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수정아, 정말 많이 변했다. 훨씬 밝아졌어. 응, 나도 느껴.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앞으로 뭐 하고 살 거야?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천천히 찾아보려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도 있고 당분간은 괜찮을 거야. 액션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미선이 말했어요. 수정아, 정말 잘 견뎠다. 대단해. 고마워. 내가 있어서 힘이 났어. 집으로 돌아온 수정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괜찮아요. 딸이 다시 일어섰어요. 수정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부모님이 물려준 집에서 부모님이 키워준 딸이 다시 살아났어요. 마지막 일기를 쓰면서 수정은 웃음을 지었어요. 진실은 드러났고 내 삶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수정이다.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정이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수정은 지팡이를 잡고 일어났어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진실은 드러났고 그녀의 삶은 이제부터 시작된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꼭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만들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합니다.